이번 개각 명단은 한마디로 친위대 개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북과 위선과 대충 이렇게 짜맞춰진 개각 명단일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염장을 가장 질렀던 것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온한 삶을 살펴야 될 사람이 마치 부동산 투기의 교본 저자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본인이 행동을 했고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어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투기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친북, 위선, 대충. 지금 자유한국당은 일단 7명 모두 부적격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고 갈 것이냐. 박영선, 김현철 두 후보를 가장 강하게 즉각 사퇴해야 된다라고 빨간 줄을 쳐버린 거거든요. 요건 한번 답변 들어보고 가죠. 왜 그러냐면 7명 모두 부적격인데 특히 두 분을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 예. 예.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국가관, 막말과 이념, 바로 그 두 가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우발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 이걸 통과 의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해 NLL 북방관계선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왜곡이라는 겁니다.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 막말을 심하게 하냐면요. 김현철 교수는 죄송한데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자, 막말도 사실인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로 분명히 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과의례라는 말은 앞뒷말을 다 자르면 당연히 저거 일어나야 돼.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이 아니고요. NLL도 그것은 이 김현철 교수의 글에 보면은 그것은 지켜야 될 것을 전제로 서술을 한 건데 이런 인과관계나 앞뒷말을 다 자르고 이렇게 들여다오니까 자, 그렇다면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판문점 나무 자르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SNS가 자기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로 C자, 알파벳 C, 그다음에 BA 굉장히 심한 욕설입니다. 영어로 쓰는 게. 십다버린 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죠. 잠깐만요. 인격의 문제고 인성이 파탄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 거의 핵심은 7명 모두 부적격이지만 특히 두 사람을 지목하는 건 두 사람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신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청문회에서 7대 기준에 어긋난 것이 뭐가 있느냐를 물어보면 김현철 후보는 없습니다. 자, 청문회에 다른 제가 대해서도요. 아까부터. 지금까지는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문회장에서 몰리다 보니까 말을 아닙니다. 바꾸게 된 것이죠. 저술에 이미 있습니다. 말을 바꾸게 된 것이고.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외교부 장관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부 장관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은 통일하자는 장관이에요. 지금 한반도 평화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통일부 장관은 통일하자는 장관이기 때문에 예민한 북한 인권 문제를 자유한국당 시각에서 말씀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저희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로 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원칙과 소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청문회 하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다. 한참 욕하고 청문회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라고 해서 말을 전부 다 바꿉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장관으로서의 원칙과 소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해입니다. 원칙도 소신도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의원님, 우발적인 충돌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발생된 이 천안함 판문점 도끼 만행을 그렇다 판문점 나무 자르기라고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의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청문회의 기준 적용은 청문위원들도 엄격해야지 이것이 정쟁으로 넘어가거나 사전적으로 예단하고 거기에 몰아넣기가 되면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정말 해답 없는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5대 원칙, 7대 원칙, 그 원칙에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구나. 스스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진행하는 경우에 태도를 봤을 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태도로 보였습니까? 자기가 청문위원을 할 때는 왜 자료를 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던 사람이 본인은 청문 대상이 되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2,200건 중에 140건 안 냈는데요. 핵심적으로 안 내기 냈습니다. 어려운 거 모두가 아닙니까? 다 자기 개인자료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죠. 자, 병원에서 황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것을 느닷없이 황제 진료 이 부분은 지금 싹 감춰버리고 그것을 지금 뭐 성비하, 성희롱 문제로 지금 얘기를 돌려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니, 의원님. 지나친 전혀 상상력이십니다. 엉뚱한 얘기들은 상상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성으로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지 그래가지고 그런- 곤란하죠.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그 문제는 지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그게 거예요. 아니고요. 뭐가 이것은 곤란하냐면 뭐냐면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할 때 보통은 석 달, 넉 달, 5달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날 예약해서 진료를 받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진료 다른 자리로 가고 그 다른 자리에 장비들까지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진료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됐는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자료를 전혀 제출을 안 해요. 아니요, 잠깐만요, 의원님. 그렇게 발언 기회 말씀하시면 드릴게요.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혹은 수없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취재 좀 하십시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자료를 내는데 막연하게 여성이 알았을 때 어떤 암을 알았다. 그럼 이 암에 대한 자료 내라. 어떻게 냅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으로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하나의 조직을 커다란 대한민국의 줄기를 형성해가는 것인 만큼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인 만큼 모든 것들이 밝혀지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지금 인사 검증 자체부터 인사수석 그리고 민정수석에서 첫 단계부터 잘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죄송하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면서 책임을 지운다면은 저는 분위기가 지금 두분 바뀌어질 거라고 얘기가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 축구 그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야구 아니,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 과정에 일부 문제 있음을 사과한다면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고 들립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저는 기류가 자, 바뀔 이런 거라고 자세에 저는 대해서. 네. 생각을 합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사람을 구하실 때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캠코더로 해서 사람을 좁은 데서 내 편이 먼저 이런 식으로 좁게 구해가지고는 이런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방청객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